안녕하세요. 세라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 성윤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뭐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우울증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내가 우울증 당연히 알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진짜 뭐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에서 클릭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또 많이 있죠. 아,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뭐부터 봐야 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상담사로서 상담실 안에서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과의 이야기, 그들께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내담자들에게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강조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 뭐든 이제 병이 어떤 것이든 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아마 변화의 출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나 빤하게 우울증인데 또 막상 그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약간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우울하죠. depressed 된 mood라고 하죠. 우울한 느낌들.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사흘, 나흘 이렇게 우울한 거가 아니라 그런 우울감이 계속 지속이 돼서 보통 이제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기분이 조금 안 좋다가도 뭐 바뀌고 하는데 그런 감정 상태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막 그렇게 우울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다른 감정으로 하게 되죠.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이 너무 슬픈 느낌들 울게 되는 거. 그래서 막 녹기 넣으면 막 내가 계속 이 베갯잎을 적시게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허무감으로 경험이 되기도 해요. 뭐 슬프지도 않고 우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텅 빈 것 같은 느낌. 허무한 느낌들,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무감각한 느낌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무감각한 느낌으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증상은 이렇게 생각과 또 신체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들이 다 아마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측면에서 또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좀 항상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았어. 그죠? 자존감이 조금 낮으니까 그런 이렇게 심리적인 특성들이 아마 우울증에 대한 어떤 취약한 게 취약 요인으로 아마 작용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좀 내가 과하게 너무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거나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핵심적인 또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약간 생각을 잘 집중을 못하죠. 집중이 잘 안 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 4학년 때 만약에 우울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데 뭘 결정해야 될지, 행동으로 뭘 해야 될지가 머리가 잘, 이렇게 실행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이게 진짜 멀쩡했는데 약간 ADHD가 아닌가 싶을 만큼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행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과 또 회피를 한다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또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화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방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햇볕도 안 받고 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방도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울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조금 밖에 나가서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놓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반복적인 사고들, 침투적인 침습적 사고라고 하죠. 막 침습한다 그러는데, 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지 뭔가 이게 꺼져 들어간 똑같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보통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근데 이, 그런 이제, 루미네이트 한다고 하죠. 똑같은 생각을 계속 골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이렇게 출구가 없는 그런 터널 안에서 같은 곳을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생각들을 뭐 어떤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 내 삶이 왜 의미가 없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생각들을 내가 계속 하게 돼요. 그치? 생각하면 우울해지는데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상태가 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가 있죠.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분석을 더 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아마 또 이제 우리 뇌가 뭔가 이렇게 완결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죽고 싶다, 이제 살기 싫다. 이제 그래서 그냥 이게 되게 경미할 때는 그냥 살기 싫다, 약간 소극적 수준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뜨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이런 거가 지속이 되면 죽고 싶다, 죽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뭐 굉장히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막 내가 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고통을 조금 끝내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또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나타나죠. 굉장히 막 너무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죠?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조금 자거나 음식도 이렇게 너무 많이 먹거나 못 먹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몸으로도 굉장히 그런 피로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우울증인가? 예, 라고 한번 생각이 든다면, 예,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정말, 그거를 알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를 진단을 내리니까 나는 우울증이야 라는 거가 없으면 우울증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나와 나의 자아와 이 우울증이 이렇게 약간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약간 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이 우울증이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 무가치함 느낌들, 이런 것들이 원래 나였던 것 같은,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원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과도한 죄책감, 과도한 자기 비하 같은 거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증상이라는 것은 그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좀 더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와 우울증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막 내 생각들을 제가 더 이해하려고,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을 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멈추세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어, 다른 것들을 한번 우울증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우울증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우리가 또 뭔가 빨리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게 자비로운 마음, 자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자기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셀프 컴패션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울증이 알았으면 빨리 약 먹고 빨리 치료받고 하고 빨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더 나를 돌봐주는 시간들. 내가 어떤 것들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정말, 아픈 이렇게 가족에게 미움을 끌어주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도 힘들었구나 하고 조금 이렇게 돌봄을, 좀 제대로 된 돌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인즉슨 또 우울하다, 우울증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만 우울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조금 우울하다고 하면 이게 뭐 계속 우울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우울한 상태를 판단 없이 좀 우울해도 괜찮아. 조금 우울해도 괜찮아. 그 우울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울증은 굉장히 인지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생각을 믿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되게 이렇게 비슷한 공통적인 패턴들을 보이죠. 그래서 생각에 오류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는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대안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는지를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처음에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너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좀 잘 돌봐줘야 돼. 상담자나 본인 스스로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정말 아기를 돌보듯이 그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저기 본인 스스로한테 나도 이유가 있었어. 내가 우울할 때는 나도 이유가 있었어. 라고 조금 자기에 대한 공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가 조금 지나면 이제 한번 나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 분석해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가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야. 이거 좀 약간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뭔가 내 거 아닌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진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러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생각에 뭐 행복 이런 거 말하는 습관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습관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의 습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다르게 긍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막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막 거짓말 긍정적이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우울하면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뭔가 부정적인 거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죠. 부정적인 가능성들,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마치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 탓을 하는 했을 때 다르게 한번 귀인을 해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때는 어떤 생각의 패턴인지 첫 번째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적 귀인을 한다고 하죠. 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직장을 그만뒀어. 그랬을 때 내가 왜 그만뒀는지 하는 그 귀인들을 했을 때 이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이렇게만 하는 거는 내적 귀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만뒀을 때는 뭐 전에 직장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이랬어. 그렇죠? 아니면 뭐 약간 보스가 뭐 이런 특성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외적 귀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을 할 때 뭐, 물론 꼭 어떤 사람 또 이제 남 탓만 하는 것도 물론 문제죠. 하지만 나의 책임과 또 타인의 책임들, 또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귀인을 하는 것들. 그래서 내적 귀인, 내 탓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남 탓을 균형 있게 조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퉁치는 거 너무 그치? 글로벌한 귀인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하나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는 어, 친한 친구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는데, 뭐 나는 또 직장에서 약간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시간이 걸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뭐 그런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사람들하고 좀 시간이 걸려 하는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한 조금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 라고 해서 퉁치는 거. 아니면 나는 약간 뭐 이런 과목과 이런 거를 잘 못해 하는 건데, 나는 좀 무능해라고 전반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도 우울증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어떤 생각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그럴 거야라고 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항상 그랬어? 생각해 보면 난 항상 그랬어.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스테이블한 귀인을 하는 것이 또 우울증의 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들이 혹시 인터널, 글로벌, 스테이블 세 개 중에서 내가 지금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걸 보고 캐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운동,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죠.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이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이게 막,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고, 치약 짤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기운이 나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그치?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운동도 내가 조금 약 먹듯이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하진 아니어도 우울하지 않았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행동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치? 그리고 만약에 어떤 거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학원생이라면 그러면 어떠겠어요? 근데 아직 연구실에는 못 나가겠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학교에서 산책만 우선 하는 거, 캠퍼스 근처에 가가지고 한번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절대 하지 마. 그냥 가서 갔다만 와. 연구실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거를 목표로 한다거나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니면 사람들하고 점심만 먹어 오늘은 하는 것들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행동들에 가까이 이걸 하면 이걸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하면 이걸 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뭐 상담에서 하는 행동들,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네, 여기까지 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우울증은 뭐, 또 다른 비디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막 이렇게 꼭 없애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진단에는 나를 도와준다고 나에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을 잘 달래서 그렇게 네가 열심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주시고, 예, 또 다시, 어,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또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자기를 잘 돌봐주는 마음도 어떠한 경우 상관없이 내가 뭘 해도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자비한 마음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